안녕하세요. 해공정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1.91%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날벼락 같은 일들이 간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오늘 개파락 출발했고요. 유한양행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다시 시가를 회복하면서 상승 양봉 마감했다는 것 측면에서 우리 유한양행 그래도 최악은 오늘 아니었다. 잘 이겨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유한양행이 오늘은 잘 버텼습니다만 우리 국내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는 그림에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우리 코스피는 마이너스 1.4%, 코스닥은 마이너스 1.98% 약세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르면 내일부터 다시 한번 5선 넘어서면서 양봉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유한양행도 큰 변수가 없으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변수가 발생 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그것을 우리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우리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몇 가지를 보고 좀 기준을 잡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중의 실시간 대응이니까 주로 장중 오전에 큰 틀에서는 뭐 종목들이라든가 증시 방향성이 이미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한양행도 내일 오전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지는 오전에 우리 투자자님들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장중 코멘트를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코멘트가 여기 나가 있죠. 주식시장 오늘 괜찮을까? 네, 제가 여기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외국인 수급이 들쑥날쑥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위아래로 흔들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은 왔다 갔다 이리저리 종목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관망하는 게 맞겠다. 네, 단타 단기 매매하다가 오히려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세는 관망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르면 내일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5위평 넘어오면서 상승 반전으로 다시 추세를 살려주는지를 지켜보면서 투자자분들이 단타를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은 유한양행 입장에서 놓고 보면 12만원대, 결과적으로는 어제 12만원대 저항 걸린 건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12만원 결과적으로는 넘어갔지만 다시 윗꼬리가 달리면서 12만원대 수준에서 저항 걸린 게 맞다. 그런데 오늘 본의 아니게 어쨌든 이런 일들, 계엄령 선포 해제가 이렇게 6시간 만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유한양행도 개파락에서 출발했고요. 12만원대 저항 테스트를 다시 한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고요. 또 22평 저항선이 내려오죠. 일단은 오늘 하방 경직성도 같이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 유한양행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빨리빨리 튀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바로바로 치고 못 나가고 있으니까 내일 우리가 그러면 가장 우려해야 되는 게 가장 뭘까요?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증시가 더 밀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아래로 더 밀린다는 얘기는 추세 하방 압력이 더 커지고 전저점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양대 지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니까 한국 증시를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한양행이라고 멀쩡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투자자분들 체크하시면 좋겠지만 종목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어쨌든 매도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가고 있어요. 다만 기관에서 최근에 매수 비중이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증시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양새인데 우리 유한양행
바닥을 잡아주는 모양새인데, 여기 보면 뚜렷하게 연기금 쪽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기금이 3일 연속, 오늘까지 3일 연속 어쨌든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유한양의 입장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양이, 만약에 내일 이르면 내일부터입니다. 12월달 시가 가격인 11만 6,500원 가격을 이탈하는 그림들이 내일 나오면서,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네, 아래로 언더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아래로 언더로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그럼 11만 6,500원, 네, 11만 6,500원 언더로 내려가면서 하락 음봉 길이가 길어지는 모양이 나오면, 네, 투자 여러분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11만 3천원, 네, 요 가격도 위태로 오니까 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대 얼마까지 보자고 했어요? 10만 5천원까지 열려있다. 위로는 13만원대까지 열려있고 아래는 10만 5천원까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요 부분들이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으니까, 중심 가격인 지금 11만 6천원 가격, 12월 달에서 핵심 가격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무너지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음봉이 만들어진다? 투자자님들이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안 하셨다가 얘가 우리가 12만원까지 내려오는 것도 역시나 투자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다 드렸지만, 10만 5천원까지 미리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게 현실이 돼버리면 또다시 마이너스 10%가량의 더 내려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돌아버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만들어지면 다행이지만, 만약이라도 이게 현실이 되면, 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관의 수급이 변화가 생기는지 같이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내려가는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니까,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니까 그만큼 이건 정말 찐으로 내려가는구나, 페이크 아니구나 라고 투자자님들이 보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반대로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뭐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투자자님들. 예, 12만원 넘어가는 그림 나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위로 올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잘 버텼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음봉이 많습니까? 양봉이 많습니까? 투자자님들, 여기 내려올 때는 막 미친듯이 음봉이 많잖아요. 죽어도 양봉 안 만들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바닥 잡히면서 음봉이 많습니까? 양봉이 많습니까? 네, 누가 봐도 양봉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양봉 흐름이 많으니까 그만큼 단기 바닥 가능성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지금 가격 이평선들을 밀집시켜 놓고 이격도가 지금 좁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요것만 12만원대만 탁 넘어주면 그냥 22평까지 넘어가는 그림이잖아요. 앞에서 우리 22평 무너지는 이 그림이 나오면서 투자자분들 이거 완전히 죽은 주식이 돼버렸잖아. 근데 22평이 다시 살려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어두운 그림자에서, 그쵸? 암흑 구간에서 다시 밝은 구간, 햇빛 구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주가를 살려놓는 겁니다. 죽은 주식에서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점이 들어온다니까요. 물론 우리는 두 번에 나눠서 여기서 담고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시기들이 도달하면 우리는 바닥 영역에서 잘 산 거고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돌아나가게 되면 우리는 먼저 수익 전환이 다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여기에서 주가가 빠바박 올라갈 때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따라 붙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수익이 커지는 상황이니까, 네, 수익을 극대화해서 나중에 차익 실현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네. 실제로도 여기 주가가 이렇게 추세 상승하는 그림들 나오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22평을 타고 살아있는 주식으로 잘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렇게 죽었다가 꼭 올라가거든요. 그쵸? 그리고 22평을 지켜주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 올라갔던 겁니다. 22평을 타고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깨져버리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깨져 내려왔던 거잖아요. 예, 돌파가 안 되고 계속 깨져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다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단기적으로 지금 관건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나온 만큼 투자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잘 보시고 실시간으로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엄령과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일단락 났어요, 투자 여러분들. 일단락 났고, 다만 이제 혹여라도 뭐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봤을 때 어떤 일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윤 대통령이 뭐 탄핵 절차를 밟는다, 탄핵 열차를 탄다라고 봤을 때 그것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삐뚤어졌었던 거, 문제됐었던 거,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던 부분들이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정도로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출발 또는 그동안에 뭐 암흑의 시기였다면 오히려 밝은 구간으로 갈 수 있는, 오히려 주식시장도 그래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더 긍정적으로 호재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좋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최근 1, 2년 사이 우리 국내 증시 정말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좀 변화를 주고 타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실제로 그 탄핵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도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탄핵 가면 정치 불확실성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또 폭락하는 거 아니야? 투자자님들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네,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희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네,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유한양행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 그 다음에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이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반도체 업종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수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 흐름만 잘 지켜보면 내가 유한양행 비중을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아니면 내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반도체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순환 매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월달 한정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한양행 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내일과 모레 정도 사이에 11만 6,500원 이탈 여부, 그 다음에 하락 음봉 잘 체크하시고요. 문제없이 다시 한번 12만원 돌파로 이어지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